야, 우선은 저희가 네이버 이 블로그를 갖다가 쓰는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블로그라는 플랫폼 자체가 네이버에서 이제 어떤 광고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팔고 있는 상품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홍보 역할을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네이버에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가 어떤 회사냐면은 딱 보면은 어떤 회사 같으세요? 네이버가요? 대표님 두 분? 네이버? 광고를. 광고회사? 아, 그때 제가 강의 때 들었나요? 아, 그러세요. 딱 눈치채셨네요. 네이버는 이 광고를 위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광고, 여기도 광고, 여기도 광고, 이 뉴스도 보다 하나의 광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 회사의 가입자들이 거의 우리나라에 뭐 5천만 명 이상이 다 가입돼 있다 보니까 이 안에 밑에 있는 이 부분들까지 모두 다 광고로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원청적으로 이 광고비를 받고서 운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이 광고비를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네이버 블로그는 공짜다라고. 선생님, 저 네이버 블로그는 공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게 유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유료라고 보시면 되면은 블로그를 갖다가 회원 가입을 할 때 네이버 약관이 있거든요. 약관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그거예요. 위치 기반이랑 그 사람이 움직이는 그 쿠키 정보라고 해서 얘네들이 검색하거나 그런 정보들을 다 우리한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펜이요? 펜은 좀 밖에 있어가지고. 네네, 이제 가방 쪽에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회원 가입할 때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다 그 네이버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공짜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이버에 처음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할 때 모양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실제로 저희가 회원 약관을 갖다 보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딱 누르시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네이버 이용해서 감사합니다 해서 나오는데 이 내용을 제가 조금만 더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아 얘네들이 이게 공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우선은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네이버의 신문에 관련된 그 약관입니다. 이걸 보셔야지 우리 대표님들이 왜 네이버에서 이 블로그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지 갖다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뭐가 나와 있죠? 읽은 후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뭘 정보를 수집한다고 나와 있죠, 대표님들? 개인정보 및 이용 목적. 예, 그걸 한다고 나와 있고요. 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실명 인증 서비스 또 있고 위치 기반 서비스 보이시나요 혹시? 자, 이거를 저희가 선택을 안 해도 됩니다. 선택을 안 해도 되는데 거의 다 이거를 어떻게 하죠?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전체 동의 좀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 사항인데 거의 다 전체 동의를 하고 이 서비스를 만약에 안 누르게 되면은 어디에서 이제 불편함이 생기냐면요. 대표님들 그거 보이시나요? 혹시 네이버 보시면은 그 플레이스 있으시죠? 대표님 여기 오실 때 저희 약도를 보내드리면은 플레이스 보고서 이렇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번 더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든 회원가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동의사항을 다 읽어야지 어떻게 된다? 네, 우리한테 이 서비스를 줘야지 넌 이용할 수가 있어라고 강제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예전에 카카오라던가 뭐 그런데 좀 김비서라고 있었거든요. 네이비게이션. 그 서비스 할 때도 이 정보를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이용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당장 차를 갖고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서비스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이버랑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시죠? 여기 위치 기반 서비스 약간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네이버 주식회사 위치만 합니다. 그리고 나와 있죠? 약간의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정보통신업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서비스 요금, 그 다음에 GTO 타겟팅 서비스라 해서 이용자 콘텐츠에 포함된 개인정보라든가 위치 주제를 갖다가 우리한테 활용 없이 보용되거나 제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위치를 알면은 뭐 할 수 있죠? 우리가 가는 맛집, 주요 지역, 결제 이런 수단들이 다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보를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어떻죠? 네, 네이버에서는 이걸 갖다가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빅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 빅데이터가 있어야지 기업들은 어떻게 하죠? 거기에 맞는 서비스라던가 상품을 이제 만드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정보도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 맛집을 좋아한다. 그럼 맛집에 관련된 광고를 만들고요. 이 사람이 플레이스 많이 검색하는데 병원을 많이 이용한다 하시면은 그 병원에 관련된 서비스라던가 카테고리 만들어서 네이버에서 꼭 광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이시죠? 회사 시점의 위반 동에는 뭐뭐 합니다. 법정 대리 있어야 되고 이걸 갖다가 보유 근거라던가 몇 시간 얼마 기간 동안까지 다 3자 전공 제공을 받습니다라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냥 다 클릭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일부 서비스에는 가입한 다음에 동의를 뭐 합니다라고 해서 회원 가입할 때 우리는 벌써 뭐를 다 가져가냐면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위치 기반적인 정보들을 모두 다 여기서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저는 무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만큼 많은 조항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뭔가를 결제할 때마다 뭐가 생기죠? 그 사람들한테는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44 정도 됐거든요. 44이 뭐를 어느 곳을 자주 가는지를 갖다가 이 서비스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자주 가는 지역에다가 뭘 할 수가 있죠? 플레이스 거기다 광고를 넣을 수도 있고 그 지역에다가 의료 서비스라든가 뭐 예를 들면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거를 통합적으로 다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이 네이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는 말 그대로 광고를 회사지 얘네들이 어떤 정보를 준다던가 그러는 경우는 좀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보를 주더라도 어떻게 되죠? 이 지도라던가 언론 뉴스에 들어가면은 또 뭐가 나와 있죠? 여기 뭐가 보이죠? 광고. 네, 이거는 그래도 좀 적은 편입니다, 광고가. 여기도 광고가 들어가 있죠? 네. 이거 클릭하면 또 돈이 나가거든요. 이 네이버라는 회사 쪽에. 그러니까 가입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은 수익화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서비스에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이용할 건데, 블로그를 이용할 때는 우선은 저 서비스 기반으로 저희가 최대한 네이버에 맞게끔 이제 글을 써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 템플릿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성된 게. 프로필, 카테고리, 그 다음에 글쓰기, 관리, 통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처음 가입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세팅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 관리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아이디 뭘로 할 건지, 블로그 명이라던가 이름을 갖다가 넣을 건지, 그리고 소개글은 뭐냐면은 저희가 블로그에 딱 들어가자마자 봤었던 그 사진 있죠. 사진이랑 그 밑에 있는 정보 글이 보다 바로 블로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넣는 겁니다. 그 서비스가 들어가야지만이 이 모양대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동차 정비소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이 별명을 그 자동차 정비소라던가 아니면 보험을 한다고 하면은 보험 관련된 내용으로 여기다 써오면 어떻게 되죠? 그 명으로 내가 이 블로그 안에다가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면은 장기 렌트카 비용 가격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블로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신차 드림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를 딱 누르게 되면 어디로 넘어가죠? 신차 드림이라는 서비스, 이게 뭐다? 저희가 들어가 있는 이 별명이 바로 블로그 명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어요? 네. 이해 가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겁니다. 뭐 일상, 뭐 미니의 집, 뭐 무브트로 뭐 나오죠? 셀린, 뭐 차차조 박 팀장 나오죠? 네, 이거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죠. 박형록 팀장이라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 글, 사진, 글, 사진, 글 쓴다면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는 문의 걸 수 있을 만한 전화번호라던가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블로그로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 거죠. 블로그로 서비스했을 때 최대의 장점은 저희가 이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장기 렌트카 가격 비교 보시게 되면은 이 파워링크는 이제 광고거든요. 광고. 어떤 광고냐면은 이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나는 여기 위에 광고를 넣을 테니까 맨 위에 띄워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이해 가실까요? 근데 이 광고비는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은 우리가 사업자가 있으시면요. 사업자가 있으시면은 이 광고비를 최소 클릭 한 번당 70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70원. 70원. 최소가가 70원이에요. 근데 이 더보기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광고가 몇 건 있죠? 131건 있죠. 그러면은 131번째 있는 친구는 70원 낸 거예요. 그럼 그 130번째 위에 있는 친구는 80원에서 90원 냈겠죠. 그러면은 이게 경쟁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저도 네. 경쟁이 높지 않을까요? 딱 봐도? 네. 네. PC에서는 저희가 광고가 몇 개 나오냐면은 총 10개가 나옵니다. 여기 3개, 4개, 5, 6, 7, 8, 9, 10개 나오죠. 그렇죠? 근데 모바일에서는 그 광고가 더 작게 나옵니다. 모바일에서는. 모바일에서는 몇 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모바일에서는 저희 광고가 왜 안 나오냐? 예. 이게 모바일에서는 아까 장기 렌트카 가격 비교로 나오죠. 모바일에서 몇 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충 6개 나오죠. 그러면 모바일을 검색을 더 많이 할까요? 사람들이 PC를 검색을 많이 할까요? 모바일. 모바일이겠죠. 거의 모바일이 거의 99%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경쟁이 더 높겠죠. PC에서는 10개 들어가야 되는데 모바일에서는 5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경쟁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말씀드렸을 때 131개의 업체들이 5개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찰을 해요. 입찰. 입찰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겠죠? 뭐 예를 들면 이 커피 한 잔을 갖다가 입찰을 딱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분 70원, 저는 80원, 90원, 100원 하다 보면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까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최고 클릭당 단가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은 9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한 번 클릭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구매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렇게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키워드들이 수백만 개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어때요? 이걸로 돈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광고주 입장으로서 어떨까요? 내가 타죠. 애도 타고 지갑도 타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광고가 효과가 없으면 사람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왜? 효과가 있으니까. 왜 효과가 있냐면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검색을 합니다. 사장님, 서울 오실 때 맛집을 검색을 할 때 SNS에서 검색하세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네이버겠죠. 거의 근데 네이버를 검색하죠? 네이버는 관광지로 다음 쓰는데. 다음이요? 다음은 가입자가 많기는 한데 검색량이 뭐 5%도 안 됩니다. 5%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 쓴다? 나이 또래별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40대 이상의 분들부터는 다 어디에 쓴다? 네이버를 거의 80% 이상 씁니다. 특히나 이제 어머니들이라던가 애기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애기랑 낳게 되면은 갑자기 네이버에 있는 플랫폼을 쓰게 돼요. 맘카페 아시죠? 맘카페라던가 어디죠? 뭐 예를 들면은 맘카페 이외에도 그분들이 커뮤니티를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어떻게 되죠? 네이버에 더 존속이 되세요. 학원을 갖다가 찾을 때 동네 가게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이런 거 찾을 때 네이버를 검색하지 SNS를 검색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SNS는 사람들이 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나오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클릭하죠. 근데 문의도 남겨요. 근데 전화가 오면 다들 황당해하죠. 저 전화번호 건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걸 하시면 돼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내가 검색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환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스타라던가 SNS는 그냥 광고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전환율이 낮아요. 그래서 네이버를 많이 하고 근데 왜 이걸 블로그를 많이 하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면은 밑에 보시게 되면은 어떻죠? 여기는 카페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다 어떤 글이죠? 이 글들이 그리고 블로그 글이죠. 블로그가 바로 파워링크 밑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려가다가 이런 것도 사람들이 다 클릭을 안 해요. 내려가다가 블로그에 익숙한 글을 갖다가 클릭해서 광고인 줄 알면서 클릭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사람들이 블로그를 많이 배우려고 하고 내가 하는 일이라던가 내가 하는 서비스를 갖다가 어떻게 하죠? 블로그를 갖다가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 홍보를 내 블로그도 할 수 있지만은
재능 마켓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거기다가 내 이 블로그 관리 대행을 원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맡겨라라고 갖다 놓는 게 이제 재능 마켓이 이제 크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몽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재능 마켓이에요. 재능 마켓은 나우위키에서 들어가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자, 크몽에 대한 상속 계획가 나오죠? 몇 년도에 샀죠, 이게? 2000? 3년? 2000? 2012년. 네, 2012년. 굉장히 오래됐죠, 생각보다. 그럼 지금 올해가 몇 년 차죠? 24년이죠? 그럼 10 몇 년도 회사예요? 12년. 그럼 12년 된 회사면은 그래도 괜찮은 회사겠죠. 참고로 여기가 마케팅이라던가 디자인 이런 거 맡기는 플랫폼 중에서 1위입니다. 1위고 거래량도 거의 뭐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방명수부터 시작해서 많은 서비스분들 여기 가입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니까 2009년도에 누적 거래액이 1,000억 원이 넘었다고 하죠. 근데 판매 수수료가 몇 프로죠, 대표님? 아니, 여기 저를 보세요. 몇 프로죠? 20%. 네, 그러면은 1,000억 원에서 20%의 수수료를 받아가면은 마진율이 몇 프로예요? 200억. 200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적 얘기라고요? 15년. 아니죠, 19년. 네. 근데 지금의 몇 년도죠? 2024년도죠.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났겠죠. 누적 거래액들이. 실제로 더 많이 늘어났고요. 이제는 카테고리 서비스가 20개에서 하위 카테고리 하면은 700개 이상의 이런 서비스를 다 하고 있어요. 대표님 여기 많이 본 거 있죠? 뭐가 나와 있죠? 뭐 영상, 유튜브, 애니메이션, 브랜딩, 뭐 이런 거 보이시죠? 광고 대행, 블로그, 카페 이런 거 보이죠? 이게 이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떻죠? 사람들이 여기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디자이너야. 그럼 디자이너 관련된 분들이 여기 들어가거나 내가 글을 좀 잘 써. 글을 잘 쓰거나 하게 되면 또 들어오거나 또 이 안에는 세무, 노무 법인부터 시작해서 타로, 뭐 신점, 문점까지 보는 애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여기다가 파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는 장점이 뭐냐면은 결제가 나와야지 수수료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20%가 높은 게 아니에요. 낮죠. 왜 낮은 줄 아세요? 우리가 장사한다고 했을 때 대표님께서 80%의 마진이 남는 장사가 전 세계에 있을까요? 없죠.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반도체는 많이 남아요. 반도체는 어떻죠? 원료가 규소죠, 규소. 규소가 뭐죠? 모래알이죠, 모래알.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공정지구다. 그렇죠, 공장 짓고. 근데 정부에서 다 지원해주니까. 근데 그거는 들어가는 원가가 10원밖에 안 됩니다. 10원에서 20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얼마에 팔죠? 5만 원, 10만 원에 팝니다. 실제로. 그거는 고부가치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뛰어들기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역에서 뭘 하죠? 이런 서비스를 갖다가 다 자기가 내놓고서 나 좀 대행 좀 맡겨주세요. 저 광고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맡겨주세요라고 해서 이 안에 넣는 겁니다. 그럼 어떻죠? 이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다 로고를 디자인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은 반대로 어떻죠? 이 블로그 마케팅 쪽은 제가 이제 좀 전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블로그 대행 쪽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블로그 대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수익화를 벌어가려고 이제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고 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이 딱 보면은 여기 딱 봤을 때 다들 좀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냥 비전문가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전문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저희 수강생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딸이에요, 딸. 딸. 그럼 이분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될까요? 60대? 50대 후반. 음. 이분이 이 친구가 이제 26살인가 그렇거든요. 결혼을 좀 빨리 하셔가지고 이분이 또 투잡을 합니다. 투잡. PM 주수인가 뭐 그런 걸 해요. 하시는데 재밌는 거는 이거 하면서 블로그 관리 대행까지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관리 대행은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이제 글을 써주는 겁니다. 이거 써줘서 어떻게 하죠? 여기서 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보기 누르게 되면은 이분이 리뷰를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자, 지금 이분이 얼마 정도 벌어간 거죠? 대략적으로. 100에서 200만 원 사이니까 결제 금액이 한 100만 원 이상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라 나와 있죠? 뻥안 치고 이번 달 매출 2배 올랐어요. 제 사업 분석부터 센스너 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해도 돈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분이 이 한 업체를 맡으면은 그냥 딱 잘라서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100만 원에서 수수료 몇 프로 빠지죠? 20%. 근데 80%가 이 사람 마진이니까 이 블로그 관리된 업체를 한 달만 맡길까요? 한 두세 달 이상 맡길까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100만 원이 100만 원이 아니라 1년치를 맡기게 되면은 1200만 원에 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월급을 매달 받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초기 투자금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되니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블로그 글 쓸 때 인터넷이랑 컴퓨터만 있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또 좀 금액이 좀 적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얼마 받았죠? 또 이쪽에 한 40만 원도 받았겠죠. 그냥 40만 원 딱 잘라서 여기도 그냥 6개월만 맡긴다고 칠게요. 6사 얼마죠? 240만 원. 그거를 40만 원씩 매달 매달 받아간다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최근에도 받았네요. 그렇죠? 11월 28일. 그러면 이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연장을 하고 진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보다 블로그를 갖다가 그 업체에 맞게끔만 글을 잘 써주고 이 안에 보이는 이런 상세 페이지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 상세 페이지를 갖다가 저희가 거의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상세 페이지는 우리 사장님 혹시 그 미리 캔버스라고 들은 적 있어요? 네. 네, 미리 캔버스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무료로 써요. 무료로 쓰고요. 이걸 무료로 써서 아까 저와 같은 디자인 있죠. 템플릿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카드 뉴스를 만들고 싶다면 카드 뉴스를 딱 누르게 되면요. 카드 뉴스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왕관 보이시죠? 왕관. 왕관은 뭐다? 유료입니다, 유료. 그래서 저는 유료 안 쓰고 밑에 있는 무료만 써요. 무료만 써도 충분히 퀄리티가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딱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이렇게 카드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중간에 이제 글을 바꿔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블로그 마케팅 잘하는 회사. 그리고 이 안에다가 어떻게 하죠? 블로그 포스팅을 위해서는 네이버 로직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키워드를 잘 알아야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템플릿을 우리가 조금씩만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카드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은 대표님이 블로그 글을 쓴다가 아니고요. 블로그 글을 편집해준다예요. 글은 누가 다 써주죠? 제가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거지만은 챗GPT가 글은 다 써줍니다. 이제 저희가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사장님 혹시 뭐 관심 분야가 좀 있으실까요? 드론. 드론? 드론 어떤 드론이요? 드론도 종류가 많은데 뭐 스포츠 드론. 스포츠 드론이요? 네. 드론 키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스포츠 드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안에 보시면은 블로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렇죠?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서 이 글을 갖다가 복사를 해가지고요. 이 사람은 글이 좀 없긴 하지만 복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여기에 맞는 글을 갖다가 이제 써달라고 하면은 GPT에서 알아서 써줍니다. 제가 왜 블로그에 있는 링크를 갖다가 복사를 했냐면은 이런 형식의 스타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어떤 정보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그냥 글 주제거리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 글 주제거리 말고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스포츠 드론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은 얘가 찾아요, 알아서. 주로 레이싱이라든가 공중무예 같은 드론 특징이 나오죠. 그럼 이걸로 갖다가 어떻게 하죠? 저희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갖다가 써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GPT-4는 이렇게 글이 길게 나오게끔 하려면 유료를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유료를 안 쓰더라도 어느 정도 템플릿이라든가 이 내용들은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글 쓰는데 어떨까요? 저희가 다 써둔 글을 갖다가 다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이게 어때요? 좀 약간 딱딱하시죠? 글이. 그러면은 이 위쪽에서 GPT-4 말고 GPT-4 0이라고 있습니다. 0, 1. 얘를 누르게 되면은 또 얘가 좀 더 다듬어져요. 위 글을 블로그 포스팅용으로 조금 자연스럽게 작성하고 사례를 가지고 알려줘. 글자 수는 2000자 이상 적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이 GPT-4에서 이 글을 긁은 다음에 블로그 포스팅용으로 얘네들이 좀 바꿔줍니다. 이 바꿔준 거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죠? 간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느끼게도 하죠. 이렇게 조사라든가 형용사를 넣어서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죠? 저희가 블로그 글 쓸 때라든가 위화감이 좀 없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죠? 여기서 복사를 눌러서 저희가 메모장에 한번 어떻게 하죠? 넣어주는 겁니다. 얘를. 그러면 다시 메모장에 있는 거를 잘라서 우리 블로그에다가 글쓰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내 블로그에 들어가서 밑에 보시면은 이 글쓰기 나와 있죠? 글쓰기를 눌러서 이 GPT-4에 있는 글을 갖다가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대표님 제목이 뭐였었죠? 우리가 제목 주제가 스포츠 드론. 스포츠 드론이었죠. 스포츠 드론. 이게 키워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블로그로 나는 이 글로 노출을 시켜줄 거야라는 주제를 잡아야 됩니다. 제목에. 만약에 사장님께서 만약에 커뮤니티 사업이라 한다면 커뮤니티 사업이라는 주제를 여기다 적어준 다음에 뒤에다가 조금만 다르게 쓰시면 돼요. 뭐 스포츠 드론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뭐 이렇게 쓰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 글을 바로 밑에 쪽에 한 번 더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왜 이렇게 스포츠 드론에서 한 번 더 넣냐라면은 이 키워드가 반복이 여러 번 될수록 네이버에서는 뭐라고 알고 있다? 아, 너네 이 스포츠 드론이라는 글로 주제를 쓰는 거구나라고 해서 얘네들이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전체적으로 한 300자에 한 번씩 이 키워드를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본문에 자연스럽게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계속 스포츠 드론, 스포츠 드론, 스포츠 드론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쓴다고요? 반복되게 자연스럽게 이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샵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제가 편집을 하는 거겠죠. 네. 자, 여기도 이런 거는 좀 이제 지워버릴게요. 자,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땡땡이라든가 이 표시들은 다 지워버릴 겁니다. 자, 이렇게 지워서 어떻게 하죠? 이 부분들을 조금씩만 변경해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각광 받을 것으로 엔터테인먼트에서 많은 활용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중간 부분만 좀 결론 이런 건 쓸 필요가 없겠죠? 이거 지우거나 뭐 프로리그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 글을 갖다가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인용구거든요. 인용구. 딱 누르시면 이런 거 보이시죠? 네, 이거 누르고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주면 어떻게 되죠? 네, 좀 이제 예쁘게 변환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음. 자, 이렇게 변환해서 저희가 한 30% 정도 글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블로그 글이 노출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집하고 여기에 관련된 이미지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드론을 갖다가 찍은 사진 있으세요, 사장님?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찾아야 되겠죠. 음. 그것도 이제 GPT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GPT-4에서도 알아서 해주지만은 만약에 내가 GPT-4가 유료로 쓰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기 안에서요. 제가 그 사이트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없네요. 빙, 빙챗, 뭐 이미지, 뭐 크리에이트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드론, 스포츠 드론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줘. 네, 해볼게요. 이 사이트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 빙챗이라고 무료 사이트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빌 게이츠가 만든 거. 그 GPT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걔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보이시나요 혹시 대표님? 네. 예, 어때요? 약간 좀 뭔가 좀 어색하긴 하죠. 근데 쓸만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어떻게 하죠? 저희가 썼던 이 블로그에다가 사진 글을 넣는 이유는 그 방식이 제일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다운로드에 보이시죠, 이 사진? 얘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네, 이렇게 하나 두 개씩 넣는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사진은 내가 찍은 사진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 GPT-4로 만든 사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왜 이 GPT-4를 사진을 많이 넣냐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썼던 사진들 계속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 짓을 하냐면은 사진을 찍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진을 갖다가 찍어서 보내줬을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좀 약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사진을 누가 캡처하거나 재활용하게 되면은 또 네이버에서 싫어합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돼요. 빠네의 효능을 검색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찍은 게 정석이었습니다. 자기가 사진을 직접 이건 아니네요.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사진을 갖다가 몇 개를 겹쳐요. 이 안에 보시면 이거 자기가 찍은 사진이든 다운 사진인데 필링 사나이를 뭐 넣었죠. 그 다음 밑에 뭐 넣었죠? 뭔가 사진 하나 더 넣었죠. 이렇게 이제는 2개에서 3개 사진을 넣어요. 그래야지 노출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요거 누를게요. 자, 얘도 어떻죠? 뭐가 사진에 뭐 이미지가 하나 더 들어갔죠. 이렇게 이제 겹쳐서 넣어야지 어떻게 된다? 네이버에서 노출을 잘 시켜줍니다. 근데 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눌러봤더니 이거 딱 봐도 어떻죠? 무슨 이미지죠? AI, GPT로 만든 이미지죠? 음. 그리고 또 다른 애들도 볼게요. 이 사람은 딱 봐도 어떤 사진이죠? 자기가 실제로 찍은 사진이죠?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있는 분들도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GPT로 만든 사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GPT로 만든 사진들이 어디에 올라가죠? 네, 블로그 위에 올라간다는 거. 딱 봐도 이건 지금 GPT-4 이미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어색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GPT-4 이미지 쓴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가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썼냐면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 방문자가 엄청나게 많죠. 몇 명 들어오죠? 한 달에? 하루에 9천 명씩 들어오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글을. 잘한다. 네. 근데 얘가 왜 어느 순간부터 이 GPT 이미지를 갖다가 쓰게 됐을까요? 네이버에서 보니까 이제는 찍은 사진보다도 캡처한 사진보다도 GPT-4로 만든 사진들이 더 어떻다?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바꾼 겁니다. 네. 그때부터 더 블로그도 그렇고 이미지 때문에 저희가 다들 힘들어하거든요. 처음에는 얘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네 잠시만요. 이거 말고 처음엔 얘도 그렇게는 안 만들었을 겁니다. 얘도 어떻게 만들었죠? 그냥 다운받은 사진에다가 겉에 바탕화면에다가 이미지 씌워서 넣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했죠? 노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GPT-4 사진을 넣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얘가 노출이 잘 되니까 어떻죠? 이게 맞는 네이버에서 로직이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부터 갑자기 GPT-4 이미지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글을 쓰거나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찍은 사진이랑 GPT-4로 만든 사진 이 두 가지로 거의 많이 씁니다. 근데 그 둘 다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이 사진은 짜집기예요. 짜집기해야 어떻게 된다? 사진 글이 노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가 있든 어떤 글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짜집기 해서 글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재능마켓에서 블로그 관리 대행이라는 항목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면서도 맡기는 이유는 뭘까요? 블로그 관리는 왜 맡길까요? 사람들이 알면서도. 아니, 다 GPT 쓰는 거 다 안다니까요. 왜 맡길까요? 선생님, 귀찮아서. 맞습니다. 귀찮기도 하고요. 내가 하는 게 더 효율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갖다가 다 알고 오기 때문에 맡겼을 때 최대한 저희가 GPT-4처럼 안 쓴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가 되죠? 그 사람들한테, 고객들한테 저희가 수익을 받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수강생 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해서 GPT-4랑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나눠요. 이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수강생 분이시거든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자, 이게 어떤 이미지죠? 딱 봐도 GPT-4, 예, GPT-4 이미지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이 이미지로 뭐라 하죠? 블로그들 갖다가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대행해주고. 얘가 어디죠? 부동산이죠? 부동산들은 특히나 이미지가 없어요. 사장님께서 동네 부동산을 갖다가 블로그를 글 써준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사진을 거의 안 보내줍니다. 왜? 이 사람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타워부동산이라고.
네, 부동산 납부 상호공인중개사가 쭉 나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주고 이 글 쓰는 속도라던가 이 부분들을 GPT라던가 뭘로 넣죠? GPT라던가 그 여러 가지 얘네들 걸 갖다가 만들어서 추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도 뭐죠? 딱 봐도 GPT-4, GPT 이미지죠? 전부 다 AI 만든 이미지. 얘는 좀 실사가에 가깝죠. 이거는 미드전이라는 그 GPT-4에 관련된 그 사이트에서 갖고 온 겁니다. 유료를 써요, 유료. 네. 그리고 여기다가 왜 우리가 이렇게 명함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드는지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이 전화번호를 대놓고 공개해서 쓰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동영상을 어떻게 만든다? 명함을 갖다가 동영상화 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글을 쓰기 때문에 조금 더 글 쓰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더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 수강생 분들이라던가 이분들이 수익화를 얻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반복해주고 문의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상담해드리 갔다가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려요. 카톡 주시면은 카톡 받고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이제 저녁에 만약에 이분들이 뭐 주부님들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남성분들 투잡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오시면은 어떻게 하죠? 제가 카톡이라던가 이 내용들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전달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 바로바로 저희가 피드백을 도와드려서 고객에게 상담 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만약 고객들이 상담이 이렇게 와요. 크몽에서 보이시죠? 이건 이제 보험 관련된 블로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지를 갖다가 크몽 거래요라고 얘기하고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갖다가 A부터 Z까지 다 알려줍니다. 음. 그래서 이분도 이제 수익이 나온 거고 이분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예전에 그 혹시 그 뉴스킨이라고 혹시 아세요, 사장님? 뉴스킨? 다단계? 예, 1단계 다단계예요. 예. 엄청 무섭잖아요, 다단계. 막 피라미드 끌려가고 다 사람들 막 목말리고 막 윗대가리 막 돈 벌어가는 그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악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저기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약을 안 해둬가지고 잠깐 좀 자리 좀 비우고. 번역이 예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하시면 이쪽 오시죠. 네. 네, 이쪽 오시죠. 원래 저희가 지금 거의 5시까지 쓰기로 해놨거든요. 네, 조금 늦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상품을 갖다가 올려놓긴 하지만은 대부분 다 어떻게 받냐면은 저와 같은 사람들처럼 코칭을 받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코칭을 받냐면은 이 문의가 들어오면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요. 우리 사장님 핸드폰에 이게 이 커뮤니티 어플을 깔아요. 커뮤니티 어플 깔고 어떻게 하죠? 문의가 들어오면 카톡처럼 윙 울립니다. 그럼 울린 서비스 같은 어떻게 하죠? 내가 답변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도 이 메시지를 받거든요. 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결제를 얼마 정도 됐죠? 100만 원? 네, 1,000만 원이면 좋겠는데 1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은 이 서비스가 2월, 이제 12월 17일 날짜죠? 그리고 또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 있죠? 10월 달. 좀 잘 안 보이시나요? 더 크게? 더 크면은 이제 그 눈이 아프실 텐데. 네. 됐나요? 네. 그리고 또 몇 월 달에 결제를 했죠? 2월. 2월이요? 9월. 9월 아닌가요? 9월. 제가 잘못 봤나요? 네, 9월이죠? 그 다음에 또 몇 월에 서비스를 받았죠, 이분이? 더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매달 매달 결제를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근데 지금 딱 1년 됐죠? 1년 동안 100만 원씩 대행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죠? 저는 이 사람한테 이제 월급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행비로. 그런데 이번이 내년에도 또 결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예,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근데 최소한 어느 정도 이분에 대한 걸 맞춰 드리면은 계속적으로 연장을 하는 게 바로 이쪽 항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쓰는 게 아니라 GPT라던가 뭐 클로드라던가 뭐 AI 활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왔던 애들이 있죠. 얘네들 걸로 다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글 쓰는 속도라던가 뭐든지. 그래서 이걸로 뭐든지 저희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글쓰기라던가 이미지라던가 전자책 같은 것도 다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정보들로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글을 쓰게끔 하는 명령어라던가 그 예시글을 잘 만들어서 그 예시글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계속적으로 글을 생산하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는 글을 못 써요. 이미지를 못 만들어가 아니라 만들어진 이미지를 바꿔주고 만들어진 이미지를 바꿔주고 요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대박은 이걸로도 영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본이 있으면. GPT라던가 이게 있으면은 또 이걸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머리서 보시기 전에 특별한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유튜브 쇼츠 요약 왕이라는 건데 얘는 그 블로그에 링크를 갖다가 넣게 되죠. 그 링크를 넣으면은 지들이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얘네는 참고로 그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유료로 쓰셔야지 가능합니다. 유료. 한 달에 한 25,000원에서 28,000원 정도를 쓰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하시면 유튜브를 갖다가 아무거나 한번 검색해 보시겠습니다. 사장님 아까 좋아하셨던 드럼 말고 또 뭐 있어요? 브레이크 댄스요? 탭 댄스 뭐 여러 가지 뭐 살사 뭐 있을까요? 지루박. 지루박? 네. 아, 이런 것도 있군요. 네, 콜라텍 간 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기초를 갖다가 제가 한번 이 밑에 있는 본거를 갖다가 기초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링크를 갖다가 아, 진짜 올드하시네요. 예. 자, 여기 들어간 상태에서 지터보기 올드하다고요? 아니 그 아까 내용들이 어. 올드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이 위에다가 아까 지루박 댄스에 관련된 유튜브 대본을 만들어줘. 단 1분 이내로 해서 사람들이 클릭하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어.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대본까지도 얘네들이 만들어줍니다. 자, 스텝 할 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둘, 셋. 이건 쉽죠? 여기가 손꼽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본을 얘네들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또 뭘 넣을 수 있냐면은 여기에 관련된 뭐 영상이라던가 뭐를 만들 수 있게끔만 얘기하시면은 이거를 또 다 알아서 만들어 주고요. 이거는 재밌는 게 얘네들이 이 아까 유튜브 링크 있었잖아요. 요거만 넣어 주시게 되면은 뭐 해주죠? 이 유튜브에 관련된 요약도 해줍니다. 얘네들이. 그럼 요약된 글로 뭘 할 수 있죠? 저희가 GPT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약된 내용을 갖다가 아유, 예, 이거는 좀 다른 건데 어쨌든 이게 좀 오류가 생겨 다른 걸 좀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GPT로 이제 못하는 게 없어요. 유튜브도 만들고 책도 쓰고 소책자도 만들고 쇼츠라던가 대본이 있으면은 이런 대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죠? 영상이든 뭐든 기획이라던가 제작들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GPT-4만 어느 정도만 사용할 줄 알고 네이버에 관련된 블로그 글을 어떻게 쓰는지만 대충 알고 있으면은 대표님들이 분야별로 뭐든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편집이 아니라 글을 쓰는 시대가 아니라 편집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GPT가 쓰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가 아니라 GPT들이 한 세네 개가 있어요. 그것만 잘만 쓰셔도 저희가 뭘 할 수 있죠? 이제 저희가 머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쓰죠? 복붙. 예, 복붙하고 편집. 그것만 하시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할 일은 그걸 어떻게 잘 쓰느냐에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캔바도 있고 달리도 있고 소라라는 앱도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영상을 또 만들어줘요. 영상을. 아래 그냥 그 텍스트만 넣으면은. 근데 이게 유료긴 한데 한두 개 정도까지 무료로 만들어주거든요. 여기에도 있지만은 또 이 영역들이 미리 캔버스에 가시게 되면은 이 안에서 미리 캔버스 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 밑에 나오는 거 혹시 보이세요? 자,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갖다가 나중에는 얘네들이 AI로 또 다시 만들어줍니다. 영상도 만드는 기능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내용들로 이제 전부 다 사람들이 뭐 하죠? 달력도 만들고, 템플릿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해서 여기 안에 보이시죠? AI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그러면은 AI 프레젠테이션을 딱 누르게 되면은 문장만 딱 입력을 하게 되면요. 주제만 딱 입력하면 알아서 이 PPT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은 미리 캔버스에서. 네네, 무료입니다. 이거는 4회까지는 무료로 해줘요. 재능, 마켓을 통한 블로그 수익화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줘. 단 누구나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도 장수를 더 넣을 수가 있거든요. 자, 개요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지들이 알아서 이 PPT까지 발표 자료까지 알아서 이거 다 만들어줘요. 이미지까지도. 근데 이게 유료일까요? 무료일까요, 사장님? 4회까지는 무료예요. 4회. 그러니까 5회 총 5회까지 무료. 5회, 5회. 기쁘시죠, 사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PT 하실 일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없죠. 생각보다 없어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보기가 나옵니다. 템플릿 니네 뭘로 할래? 이런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뭘로 할지 갖다가 띡 고르게 되면은 지들이 알아서 이거를 갖다가 해줘요. 생성하게 해주면. 이게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우리가 뭐다? 무료! 어? 무료라고요, 사장님. 네, 무료기 때문에 어떻죠? 기다리면 됩니다. 이거하고 우리 뭐 하죠? GPT-4에 또 들어가서 야, 내가 PPT를 만들려고 하는데 PPT에 관련된 목차랑 제목을 네가 좀 만들어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뭐였죠? 댄스. 브레이크 댄스 말고 각기 말고 뭐였죠? 우리가 지루박. 지루박에 관련된 영상 제작 PPT를 목차와 제목을 잘 섞어서 50대 분들이 좋아할 만한 텍스트 문구를 만들어 주긴 할게요. 그러면 얘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얘들이 알아서 이걸 만들어줘요. 근데 대표님께서 짧은 문구를 쓸 때는 GPT-4를 갖다가 유료까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로 써도 어느 정도 나와요. 보이시죠? 추억, 소환, 속자, 지루박, 되살리는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쭉 넣어서 아까 그 미리 캔버스 있었잖아요. 저희 미리 캔버스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글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재능마켓 통한, 블로그 통한 재능마켓 수익. 어때요? PT? 잘 나왔죠? 생각보다 잘 나왔죠? 네. 보이세요? 우리가 한 거 없잖아요, 지금. 뭐 했어요, 우리가? 대표님? 제목이랑 뭐 한두 줄 넣었죠. 근데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하라 말씀드렸죠? 이제 매우 추천할게요. 이 친구 잘했으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벌써 PT를 저희가 다 16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가 이제 PPT 할 때도 이런 거 딱 이제 하게 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거 지우고 내 브랜드 넣고 내 얼굴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까지 돼요. 다운로드 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거 PPT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PPT로 넣으면은 얘네들 갖다가 또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 나오죠? 아직은 3회가 남았어요. 우리에게 세척의 배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거는 유료네요. 갖다 놓을게요. 어쨌든. 네. 어쨌든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PPT든 뭐든 이걸로 다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 지금 보이시죠? 미리 캡에서 동영상 만들기 보이시나 혹시? 예. 얘를 누르고 뭐 하나 뭐 하나 누르신 다음에 이 동영상을 중간에 넣을 수도 있고요. 있어 이렇게 해서. 음. 얘도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PPT 만들기니까 어, 또 따로 저희가 AI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도 있네요. 음. 유튜브 동영상 URL로 만들기 지금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블로그에 들어갔었던 거 아무 이 URL 링크를 갖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URL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는 저희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유효하지 않은 URL입니다. 유튜브 링크를 넣어야 되겠는데요. 다시 아까 있었던 지루박 유튜브 링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다른 웹사이트에서 뭐 문제가 좀 있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오디오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색깔, 배경, 뭐 QR코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QR코드도 어떻게 했죠? 딱 넣어서 이거 딱 누르면은 QR코드가 알아서 만들어져요. 그럼 저희가 사장님 가끔 보다 보면은 어디 어디 QR코드 입력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죠? 만약에 결제 창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핸드폰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결제 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한번 대보시겠어요? 핸드폰으로 한번 대보시겠어요? 한번 살짝 되는지 안 되는지. 지로박이라는 진짜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유튜브 링크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한번. 여기 한번 살짝 한번 되는지 아닌지 확인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QR코드 나오시죠? 사장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계세요? 안 되시면 내일 하시고 다시 오셔서. 잠시만요. 네. 이게 확대만 하면 되는데 확대만. 네이버가 되시군요. 네. 카메라 켜거나 아니면 그 렌즈 네이버에서 렌즈 해줘도 됩니다. 어쨌든 카메라에서도 네. 네. 카메라에서도 되고요. 렌즈에서도 돼요. 네이버 렌즈. 네이버 검색창에 있는 거 렌즈.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무궁무진합니다. 음. 그래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밑에도 보시게 되면은 뭐 QR코드, 배경, 뭐 테마부터 시작해서 뭐 영상, 뭐 인포그래픽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여기다 넣어주면 PPT에서 이거 통계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여기 안에 넣어서 할 수가 있어요. 음. 거기다가 뭐 AI 도구 텍스트 같은 거 넣어서도 텍스트도 저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막. 이 자막 보시면 딱 기억나지 않으세요? 뭐 어디 뭐 그 연예인들 나 혼자 산다라던가 그런 드라마 TV 보시면 이런 거 자막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 자막도 내가 알아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으면요. 이거를 뚱닥뚱닥 하면은 그냥 우리가 너무 손쉽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이거를 막 힘써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쓸지 갖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뭐랑 뭐랑 연결할지 갖다만 신경 쓰시면은 사장님이 이거를 쓰시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블로그든 뭐든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특징들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맛집을 갖다가 쓸 거야. 그러면은 맛집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쓰셔야 돼요. 사장님께서 어떤 커뮤니티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 커뮤니티에 맞는 주제로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께서 만약에 댄스와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보여드린 드론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쓰려면은 그 글 주제로 좀 많이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두 개로만 쓰기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뭘로 쓰냐면은 이런 건강에 관련된 효능 이런 거 있죠. 정보글. 그거를 좀 많이 써서 블로그 글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은 한 몇 개 정도 있어야 되냐면은 한 50개에서 60개 정도가 있으면은 저희가 노출을 되는데 좀 괜찮게 노출이 돼요. 근데 이런 글들을 갖다가 어떻게 찾냐? 그거는 어, 네이버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떤 그 네이버 광고 영역에 들어가는 글들이 있거든요. 네이버 광고에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네이버 광고에 관련된 키워드를 갖다가 저희가 보고서 이 안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거리 갖다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에 가시게 되면은 네이버 공식 블로그가 있어요. 공식 블로그.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게 공식 블로그 나오죠? 이를 띵 누르게 되면은 이 네이버 서비스라고 보이시죠, 대표님?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몇 개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 자체에서 운영되는 블로그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대충 뭐 스마트스토어, 플레이스, 뭐 네이버 예약, 톡톡,
뭐 공공기관 서비스까지 해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자, 이렇게 98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많은 글에 있는 주제를 갖다 어떻게 하죠? 저희가 내가 딱 봤을 때, 나는 부동산이라던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 법률에 관심이 있어 하시면은 이 서비스를 갖다가 클릭해서 어떻게 하죠? 네. 맞아요. 이걸 갖다가 또 GPT-4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예, 비즈니스라든가 뭐 쇼핑 다 나와 있네요. 네이버웍스 주니어. 이거는 이제 애기들,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쓰는 앱이고요. 그다음에 엑스퍼트, 이거 뭐 지식인, 스마트 플레이스, 톡톡, 클로버 서비스, 웨일팀, 팝하고 보이시죠? 이 서비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주제에서 좀 써보라고 하는 주제들이 몇 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들은 네이버 그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서치 앤 테크라고 있는데 그 검색적인 영역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네이버 그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서치 앤 테크라고 해서. 걔네 걸 주제로 글을 많이 저희가 씁니다. 왜 그걸 많이 쓰냐면요. 요거 네이버 검색. 얘를 왜 많이 쓰냐면은 얘네들이 이 정책을 갖다가 공개를 해요. 네이버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얘기를 듣는 게 어떻죠, 사장님? 가장 확실한 정보겠죠. 네이버에서 주는 거예요, 정보를. 근데 우리가 이거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 좀 싫어하겠죠. 쇼텐츠. 이게 쇼폼입니다, 네이버에. 인스타 릴스라던가 그 어디죠? 쇼츠 있죠? 유튜브 쇼츠처럼 나오는 것들이 이제 쇼텐츠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하라는 겁니다. 쇼텐츠 카테고리 확대. 보이시죠? 뭐 드라마, 엔터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많아질 겁니다. 쇼텐츠를 해서 품질의 개선 많이 이걸 넣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하죠? 여기 쓰는 겁니다. 이제 쇼텐츠가 대박이니까 이거 써라. 그리고 자동 완성 제공하는 사이트가 이제 기능이 개선됩니다. 자동 완성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글을 썼을 때 이렇게 뜨는 거. 예,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서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홈택스 들어가면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이제 연말정산, 사업자 뭐 이런 거 있죠? 이걸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기능들만 보시면 어떻게 되죠? 네, 반응형 서비스 추천이 없어졌다네요. 여기 있는 서비스만 알아도 우리가 네이버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쉽게 알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있는 주제에 있는 글로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자,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는 시간을 갖고 제가 천천히 또 궁금한 부분 있으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 네, 대표님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아까 그 네, 좀 전에 뭐 60개 이렇게 5, 60개요? 네, 글. 네이버 블로그에 글 쓰는 거. 예, 그게 5, 60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네, 더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상관없는데 글이 좋아야 돼요. 만약에 50개 쓸 양을 20개로 줄인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만큼 내가 좋은 글을 써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 대표님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그러면 어떤 게 관심이 좀 있으실까요? 건강? 영농? 예? 영농? 영, 농. 농? 농사짓기. 농사짓기? 그래요? 영농조합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영농조합법인 누르자마자 뭐가 뜨죠? 어, 네, 광고가 뜬다는 얘기는 블로그로 쓰는 거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광고가 이렇게 뜨는 순간 광고를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업적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상업적인 키워드. 어, 그러니까 돈 되는 키워드가 파워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키워드는 경쟁이 무조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실까요? 음, 영농조합법을 쳤을 때 파워링크가 나오는 거는 예. 조회수가 높다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상업적이고. 자, 그러면은 얘네 거 들어볼게요, 한번. 얘네들 뭐 하는 회사인지 볼게요. 뭐 하죠? 법무법인에서 등기 이전시키고 농업조합 법인 만들면은 어디 땅에다 뭐 심어야 되고 6개월 동안 뭐 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라든가 서울 경기권에서만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진짜로 이걸 하는지 그리고 매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다 이걸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과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는 영농 법인을 갖다가 옛날에 한번 마케팅을 해본 적이 있는데 대충 압니다. 보이시죠, 이 사람? 네. 네, 이렇게 웃고 있지만 무서운 분이시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영농 조합을 해갖고서 이렇게 내가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블로그 광고로 파워링크 광고 돈 내고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이 나와 있죠, 이렇게. 영농 조합 법인. 글이 대충 몇 개예요, 이 사람? 600개? 5, 600개 되죠. 어, 그런데 이 글만 지금 27개 썼죠. 어, 그러니까 글이 좀 많이 있고 사람들이 클릭이 많이 늘어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글이 있는 상태에서 이웃도 있고 클릭도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시켜주는 게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려주고 그리고 이분들은 오랫동안 이 글을 썼겠죠. 500개 정도면은. 근데 이분들이 500개 써서 이렇게 올린 거랑 우리가 2, 30개 써서 올리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블로그 글 밥이랑 글밥. 글이 좀 있어야지 노출이 좀 잘 되는 걸로 갈 수가 있어요. 네. 다른 사람도 볼까요? 자, 얘도 엄청나게 많죠?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얘도 볼까요? 바른기업연구소. 다 법무법인에서 이걸 하나 보네요. 얘는 좀 적네요. 63개. 근데 여기에 관련된 글을 보시게 되면은 얘도 글을 좀 잘 썼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얘는 좀 오래된 블로그일 거예요. 오랫동안 글을 썼고 꾸준히 썼다는 겁니다. 63개의 글을.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는 이제 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수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잘 쓰고 맞게끔 쓰게끔 하는 일을 이제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죠. 보시면 이제 블로그가 또 밑에 또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고.
보이시죠? 셜록 텍스라고. 예, 얘네들이 이제 경정 청구했던 옛날 업체인데 지금은 뭐 거의 뭐 이렇게 잘 그거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글 쓰고 밑에 이미지 만드는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블로그와 어떤 홈페이지라던가 광고를 할 때 이렇게 넣어주는 걸 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12층에 있다. 자기네 그 와라. 이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갖다가 아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렇게 노출을 딱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거는 여기 보이시는 요걸 보이세요? 요걸? 요 글이 뭐냐면은 인기 주제 글입니다. 어디에 관련된 영농조합 법인에 관련된 인기글 얘네들 거를 쓰셔야 돼요. 지금 영농조합 법인에 파워링크가 많이 걸려 있으면은 경쟁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블로그를 올리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경쟁이 좀 낮은 걸로 가야지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영농 법인 세제 지원 보이시나요? 자, 얘는 뭐가 먼저 떠요? 행정사. 아니죠. 블로그가 먼저 뜨잖아요. 그리고 네, 밑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블로그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뉴스가 뜨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네이버 가격이 뜨고 이미지가 뜨고 하겠죠. 그 다음 또 이제 블로그랑 카페가 뜨네요. 자, 이런 식으로 블로그라든가 사이트가 위에 있는 영역들은 정보성 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님? 자, 영농조합 법인을 만드는 거는 세금과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설립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무한 책임 이런 것들은 이 글을 클릭하지 않는 이상 검색해서 들어오기 좀 힘들겠죠, 사람들이. 네. 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죠? 이것도 또한 파워링크가 없죠, 지금. 블로그가 위에 있죠? 그럼 어떻다? 이거는 약간의 정보성 글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보성 글은 파워링크가 못 달려요. 지금 보이시죠? 파워링크 안 달렸죠? 그러니까 얘로 사장님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네. 아메리카노 카페인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뭐야? 칼로리라고 한번 눌러볼게요. 칼로리 누르니까 뭐가 나오죠? 블로그랑 지식인 이런 거 나오죠. 자, 근데 아메리카노만 치면은 우리가 뭘로 나올까요? 파워링크 나오죠. 네. 아메리카노를 검색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 먹으려고. 그렇지 않으세요, 님? 아까 농협 영농합 조합 법인을 세우려고. 이 사람한테 돈을 벌게끔 하려고. 근데 그 외에 있는 키워드는 뭐다? 조금 더 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정보성입니다. 아메리카노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사장님? 뭐 있긴 하겠지만 저도 잘 몰랐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파워링크보다 블로그를 위쪽에 띄워줍니다. 우리가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가 되려면은 이런 정보글이 위에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장님? 노출이 잘 되고 좋은 글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홍보글을 반대로 많이 쓰면 어떻게 되죠? 노출이 안 되고 제한을 많이 거는 겁니다. 근데 쟤네들은 뭐냐? 그 비율을 적정하게 맞춘 애들이 잘 뜨는 거예요. 네. 보이시죠? 여기도 다? 이거 파워링크가 없죠? 딱 봐도. 저런 키워드로 파워링크 거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일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한번, 네. 네. 얘기해 주세요. 네. 궁금한 거. 네. 만들 때 보통 네. 페이지 만드는 거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네.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그 미리 캔버스? 네네. 밀키머스. 네. PPT를 굳이 내부터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었고 뭐 홍보글이나 뭔가를 네. 붙이거나 할 때도 네. 정보를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맡겨서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갖고 오지 네네. 이런 게 있는데 네. 거기에 그냥 이미지에다가 내 글만 써서 맞습니다. 네. 보였는데 네. 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감마 AI라고 있는데 걔네들 것도 잘 한국화처럼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가 나고 저거 무료까지 할 수 있는데 PPT 다운 받는 것만 유료해요. 다운받는 거. 네. 그래서 그냥 JPG 파일로만 받아도 됩니다. 6개월에 네, 얼마 안 합니다. 한 달에 한 12,000원 정도? 13,000원에서. 예, 그것도 같이 공동 구매하시면 돼요. 예, 또 내가 이거 써주게 할 테니까 얼마 했는데 내 거 네이버 아이디라던가 뭐 이메일로 가입하면 쓸 수가 있으니까 서로 공유하면 되겠죠. 네. 받으라고 했어. 네, 뭐 그래도 상관없죠. 되게 좀 믿을만 하신 분이랑 하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어쨌든 사장님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해서 크몽에다가 올리고 이렇게 템플릿 만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 오픈 채팅방에 저희가 이제 유료 관련된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모든 설명을 다 넣어놨습니다. 오픈 채팅방이 여기는 이제 유료 가입하신 분들만 저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초대해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저도 이제 사장님께 교육을 해드리고 1대1 원격으로도 알려드리고 영상이라든가 녹화본들을 이 안에 다 넣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제 그거예요. 이걸 만들었어. 어떻게 서비스화 시킬 건데를 갖다가 제가 코칭해드리고 원격으로 알려드리고 줌으로 알려드리고 원격으로 알려드리고 줌으로 알려드리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회 정도 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노트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노트북 있으면은 전화해서 제가 노트북에 어떤 프로그램 설치하고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사장님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뭐뭐뭐 하시면 됩니다. 뭐뭐 하시면 됩니다. 뭐뭐 하시면 됩니다. 갖다가 이 서비스를 이제 사장님께 알려드리고 이걸 이제 수익화하는 부분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무료로 해드리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이 수강을 갖다가 1년치 정도 코칭을 제가 해드리고 원격을 10번에서 필요하시면 더 해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만 빼고 저는 원격을 도와드려요. 일요일도 하실 수 있긴 하는데 거의 일요일은 제가 좀 이제
와이프랑 얘기 때문에 못하고 중간중간에 전화라던가 카톡이라던가 자료들, 전자책들을 갖다가 보여드려서 그걸 선행 학습하신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이 내용들을 이제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라든가 커리큘럼들은 맞춤형으로 좀 많이 해드립니다. 왜냐면은 다들 이제 블로그 하실 줄 아는 내용이라던가 온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제 줌이든 뭐든 어떤 식으로 해서든 제가 다 알려드리고 그 안내드리는 서비스를 통해서 사장님께서 수익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중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안내해드리고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저희 이제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저희가 250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250에서 이제 카드를 결제하시게 되면은 부가세가 10%가 더 포함이 되는 거고요. 사업자분들은 제가 50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브랜딩부터 시작해서 컨설팅 해드리는 내용들 그리고 매출이 자기 아이템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대한 저는 어떤 게 좀 장점이냐면은 연락을 우선 잘 하게끔 소통을 많이 도와드리고요. 녹화는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대표님. 녹화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